대통령이 재벌 총수들 만난답니다. 그래서 자산 순위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1에서 14등 중에 재계서열로 27일에는 2, 4, 6, 8 이런 짝수 그룹이, 28일에는 1, 3, 5, 7 같은 등수로 홀수 그룹이 이렇게 나서고, 그러면 삼성은 1등이니까 28일날 만나고 27일날 짝수 그룹이 만날 때는 현대 기아차가 이제 지금 2등이고 LG가 4등, 포스코 6등 이런데 이런 쪽이 만날 때는 오뚜기, 현 정권에서 갑자기 띄우고 있는 오뚜기 회장도 같이 간답니다. 오뚜기에는 비정규직이 없이 마트에서 오뚜기 식품 판촉 사원도 다 정규직이고 상속세 이런 거 잘 냈다. 라면값 지금 10년째 뭐 안 올린다. 이런 걸로 지금 찬양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도 오뚜기가 그런 거 참 잘한다 했는데요. 또 갑자기 띄우니까 좀 거시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닭으로 재미 봤던 사람은 회사는 반면에 불법적인 편법적인 상속이나 정려와 관여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웃기는 이야기가 두 팀으로 나눠서 이틀간 만난다니까 우열반을 나누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또 재계가 이를 의식했다라는 것도 있는데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한날은 대통령이 좀 좋은 말하고 한날은 나쁜 말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만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니까 재벌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 이런 목적이라는데요. 근데 이 정권은 재벌 개혁이나 대기업 개혁이 필요하다 하면 그냥 하면 됩니다. 지금 재벌의 문제가 뭔지 대기업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몰라서 들어봐야 아는 겁니까? 들어보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아서 굳이 만나려고 합니까? 지난번에도요. 재벌 개혁 때문에 비리가 많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꼭 돼야 한다고 한국에 좀 좌파 진보인 척하는 교수 500명을 앞에 내세워서 기어코 김상조가 재벌 개혁의 책임자라고 이렇게 청문회 통과시키라 어쩌라 하더니만 되고 나니까 통닭만 피자만 무슨 우유만 김밥만 두들겨 잡고 앉아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되고 나서는 재벌 회사 사장들을 만났습니다. 왜 4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을 만나느냐?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오나는 대통령 모시고 바지 사장은 내 모시다 라는 역할 분담을 한 부분입니까? 그래서 지난 6월 23일입니까? 김상조가 재벌을 만나서 재벌 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하겠다면서 재벌회사 사장들을 불러서 이렇게 만났는데요. 김상조는 재벌 개혁은 검찰 개혁과는 달리 몰아칠 수 없다면서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재벌회사 사장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장 만나가 네 요렇게 개혁할 거니까 눈치라도 끌고 있으라. 대비를 하라라고 이렇게 출제 예상 문제를 찍어줬습니까? 그래서 그때 4대 그룹의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영 현대차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희 LG 사장 등을 만났는데요. 겉으로는 재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했지만은 김상조는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혹시 공정거래위원장인 제가 재벌들에 대해서 오해와 조급증을 갖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런 마음에서 하루빨리 기업인들을 만나보고 싶은 거고 대화를 하고자 했으니 양해 바란다면서 그러면서 이 모범적으로 선제적인 변화에 노력을 해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A그룹, B그룹 해서
총 16개 회사가 8개씩 나누어서 이렇게 이틀간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는데요. 저는 살다 대통령이 재벌회장을 이틀 연달아서 이렇게 나누어서 만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다 만나고 따로 1대1로 안가 같은 데서 독대해서 재단에 돈 내라 하는 것은 봤지만은 이렇게 이틀간에 8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서 A팀, B팀 해서 이렇게 대화한다. 7, 8명을 넘어가면 집단 대화라서 실질적인 대화가 어렵다면서, 그러면서 점심시간에 오찬을 하면 시간 제약이 뚜렷해서 저녁에 만찬 간담회를 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녁에 대통령이 만찬 간담회를 잡았다는 것은 오찬을 하면 12시에 시작을 해서 늦어도 1시 반에는 끝나야 될 건데 뒤에 일정들이 있으니까 만찬을 하면 보통 밤에는 일정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6시나 이렇게 시작을 하면 9시, 10시까지도 할 수도 있다. 와인도 한 서너 병 이렇게 들 수도 있다. 뭐 술 안 드시겠죠. 자, 그래서 대통령이 상생협력을 잘해온 기업에 대한 격려를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당부도 할 거다. 그래서 상생협력 여부가 대통령이 재벌을 바라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최대한 많은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서 청와대는 과거처럼 딱딱한 이런 격식 있는 형식적 대화를 갖다가 없애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침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이미 재벌들을 한번 만나본 김상조부터 해서 백운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재벌들을 쪼을 수 있는 부서의 장관들을 다 앉혀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벌 회장님들이 이들 얼굴을 보면 밥맛이 뚝 떨어져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자, 소통을 표방하는 청와대가 이번 간담회를 파격이라고 예고했지만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 정권이 자기 나름대로 초대기업에 대해서 정세를 하겠다. 어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순이익 2천억, 즉 과표 2천억이 넘는 116개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려서 2조 7천억을 받아내겠다. 이 방향을 정했고요. 일자리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라. 이러면서 일자리 창출 목표도 정했는데 그게 대화입니까? 따라올래 안 올래? 맞을래 말래? 뭐 국가적으로 크게 도움이 된다 하면 이 뺀질뺀질한 돈만 벌지 이렇게 기여하지 않는 재벌들을 군기를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군기를 잡아서 목표가 달성되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창조 경제를 이야기한다 해서 이 창조적인 경제가 된 것도 없고 상생 경제를 이야기한다 해서 상생이 된 적도 없고 정의사회를 구현한다고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래 대한민국은 개나 소나 다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정의를 입에 달고 외쳤지만은 정의가 구현된 적도 없고 국민의 정부를 만든다 했지만은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정부가 된 적도 없습니다. 특권을 폐지한다고 하면서 결국 그 특권은 저들끼리만 재벌하고 나눠 가진 정부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도 정부는 31만 명이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3단계에 걸쳐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정규직을 하겠다. 그리고 21만 명의 무기계약직 차별도 해소하겠다. 하지만은 이미 이런 계획을 꺼낸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사전 준비하지 않고 즉석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하지만은 뭔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할 것인가? 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재벌 개혁을 하겠다면요, 그냥 법대로 하면 됩니다.
여태까지 법을 적용을 제대로 안 하고 봐줬으니까 그렇지요. 법대로 하면 되지. 뭔 재벌 개혁을 재벌 불러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합니까? 과거에 뒷돈 가져오라 할 때 이런 식으로 불렀다가 뭐 지각하고 돈 작게 내는 사람들은 해체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일부 언론들은 문 대통령 만나는 총수들이 부자 정세에 반격을 할 거냐 타협안을 제시할 거냐. 반격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속으로 또 그래 생각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요, 재벌들 군기 잡는다고 청와대 그 옆에 서촌에 있는 토속촌이라고 부르는 그 삼계탕집이 있었죠. 나중에 거기 회장이 무슨 청와대에 무슨 실세하고 같이 또 무슨 동업도 하니 어쩌니 이야기도 나왔는데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삼계탕집의 바닥에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재벌 회장들을 쭉 앉혀가지고, 물론 이 회장은 그때 노무현 정권과 친했으니까 뭐 별로 굴욕적이라고 느끼지는 않았을 겁니다. 삼계탕 먹었지만은 노무현 정부가 사실은 삼계탕 하나 재벌 회장들을 먹으라 하면서 이렇게 바닥에 앉혔는데, 그때 재벌 회장들은 야, 정권 밖에서 또 말할 수 없는 굴욕을 느끼구나. 평소에 귀족 중에 상귀족이죠. 대통령이나 장관보다 재벌 회장이 훨씬 낫지요. 정치 권력만 빼고는 재벌 회장이 훨씬 나은데, 재벌 회장은 자기 앞에 군기 잡는 대통령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도 좀에 있으면 깜빵을 가거나 불행하게 최후가 끝날 건데 어디 감히 우리한테 제잘 그리느냐. 1년만 지나봐라. 내 더러워서 참고 말게. 얼마를 갖다 주면 되냐. 액수를 말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 당신들은 5년마다 바뀌는, 이제는 그것도 다 못 채우고도 쫓겨날 수 있는 유한한 권력이지만은, 우리는 내가 벌은 거 죽을 때까지 갖고 가서 자손 대대로 물려주면서 똥칠할 때까지 유지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재벌 개혁하겠다고 대선 때 후보 때 막 내어 걸고는, 되고 나서 일자리 창출 좀 하고 평창올림픽에 기여 좀 하고 부자 정세에 좀 협조를 해주면, 재벌 개혁하지 않겠다 하면 그것 또한 담합이지 않습니까? 자, 봐주는 목적이 내가 K스포츠나 미르재단 만든다, 돈 좀 내라 하면서 봐주면, 합병을 봐줄게 하면 뇌물이 되고, 뭐 내가 정권이 끌고 가는 캐치프레이저가 일자리 창출이고 비정규직 없애고 세금 좀 내가 말한 거 다 하려 하면 세금이 1년에 3조 이상 모자라는데 너네들이 그거 좀 메꿔라. 이러면 그거는 공적인 거라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선진국가 중에 누가 재벌 회장들 모아서 세금 너네들 좀 더 내야 되겠소, 또 일자리 창출 좀 더 해야 되겠소 하고 겁을 주고, 그들은 또 그 앞에서 일자리 몇 개 하겠습니다. 세금 내고 말지요. 더러워서. 이러면서 올림픽에 기부도 좀 하고요.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재벌 보고 일자리 창출하라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상적인 자유시장 경제도 아니고 자본주의 경제도 아닙니다. 세금요? 재벌이 많게 내는가 적게 내는가에 대해서 따져서 필요하면 국회를 통해서 법 개정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재벌들이 부당하게 상속을 하거나 인수합병을 하거나 정려하면 법대로 잡아서 처벌하고, 깜빵에 보낼 일 있으면 보내고, 과징금 미길 일이 있으면 미기고, 벌금 때릴 게 있으면, 추징금 때릴 게 있으면 때리면 되는 겁니다. 왜 법 적용을 하겠다고, 재벌 개혁하겠다고 겁을 잔뜩 준 다음에 요거 하면 봐줄게 하는데, 요러다가 합법과 탈법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저 두 사람은 자신들이 재벌을 보고 두 개 재단에 돈을 내라고 했을 때 준 조세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준조세 16조 4천억을 없애주겠다라는 공약을 했는데 이 16조 4천억 중에 비자발적 후원은 1조 4천억 정도고 무슨 개발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해 생기는 부담금,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땅을 개발하거나 지역을 개발하면 학교 용지 부담금, 이런 기금 부담금들인데 이런 법정 부담금이 한 15조 되는데 이거를 폐지해 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게 진심인지 착오인지 이야기를 해봐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권력이 이 준조세 형태로 재벌한테 뜯어가고 물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금이면 세금으로 하지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걸 또 정권이 까준다고 하면서 재벌들한테 선물을 주고 또 뒷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수석 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들이 지난해 미르재단 출연금을 포함해서 낸 준조세가 58조라는 통계를 들고 기업들이 준조세를 거액으로 느끼는데 법인세를 올리자면 누가 동의를 하겠냐? 해법은 법인세를 올리고 준조세를 줄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각자가 말을 하는 데 따라서 준조세가 엄청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연히 자기들이 내야 될 걸 준조세에 포함시켰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16조부터 58조까지 3배 이상 차이도 납니다. 4배가 안 되죠. 뭐가 진실이냐?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초대기업 2천억 이상 과표를 가진 기업에 법인세 22에서 25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효세율은요. 비과세 감면을 빼고 나면 17% 됩니다. 그럼 22% 받는다 해놓고도 실제로는 비과세 감면 연구개발 비용 무슨 인력 다 해주고 하면서 17%대만 내는데 그러면 22%라고 하면 비과세 감면 없애고 22%나 제대로 받든지 안 그러면 준조세가 16조부터 시작해서 58조까지 다양하게 있다는데 이런 것 중에 준조세를 없앨 거는 없애면서 전부 세금에 법인세에 포함을 시키든지 그리고 준조세의 액수가 과연 얼마인지를 정확히 밝히든지 이런 게 뒤섞여져서 정부도 뭐가 뭔지 방향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세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재벌 회장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투가면 공정거래위원장이 바지 사장들을 만나고 대통령은 오나들 만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21세기에 맞냐라는 겁니다. 지금 도지사 장관 대통령이 차례대로 평창올림픽에 지금 돈이 모자란다고 공기업까지 지금 사기업을 넘어서서 돈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경제는 좌파라고 하는데 그래 경제 좌파가 대통령이 재벌회장들을 A팀 B팀 만들어서 오뚜기 끼워서 군기 잡는 부분이 옳으냐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이거 명백히 잘못됐고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개혁해 나갈까는 정권 내부에 당신들부터 실효세율과 법인세 인상과 준조세의 범위와 액수를 먼저 확정을 해가지고요. 3조를 뜯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십조가 비과세 감면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고 준조세의 형태로 뜯어가는 부분 중에서 세금으로 넣을 거는 넣고 하면서 정리할 거를 먼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60년대나 하던 대통령과 재벌의 면담, 돈 많으면 대통령 만나고 돈 없으면 못 만나는 겁니까? 이거 아니죠. 왜 돈 많은 사람을 만나서 굳이 그 앞에서 면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정책에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국가는요, 모든 국민들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거라고 상정을 한 채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지키면 벌금 얼마, 징역 얼마 아닙니까? 죄벌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